(6월 2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1인 시위와 또 어제 국회 앞 어버이연합 등과의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이러면서 목소리도 좀 쉬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기회에 부패한 의회 권력에 의한 행정부와 사법권의 장악 시도는 분명히 끝을 봐야 됩니다. 메르스가 또 창궐하고 있고 급기야 사망자 2명까지 생겼습니다. 의회 권력에 의한 쿠데타와 메르스 창궐로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국회법 개정을 끝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여야가 211명이 동의해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상권 분립을 해치고 행정부가 국회에 그야말로 왜속되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결국 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어떤 법학 교수는 300명의 대통령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이 행정부의 장관들을 불러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기존의 법률에 어긋난다, 당신들이 만든 시행령이나 조례규칙은 이래서 틀렸다, 시정하라고 요구하면 즉각 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강제조항이 아닙니까? 분명히 강제조항이죠. 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나오자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각기 상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와 땅이 뜻이 다를 수 없다,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이 문제에 관련한 생각이 같다고 보십니까?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는데요. 다른 것을 같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임시 땜빵으로 국회법 개정안 내용이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우려하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우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뭐랍니까? 오늘 벌써 15건인가 되는 각 부서의 시행령이 기존의 법률에 어긋나는 부분을 대해서 야당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요,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행정부는 이를 처리한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강제성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사전에 물밑 접촉과 조율을 통해서 합의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을 것인데 이 법을 해석하는 여야당의 지도부의 기준이 이렇게 달랐다. 그러면 여당이나 야당 두 패 중에 한쪽은 자신들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법을 통과시켰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만약에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강제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강제성이 없는 줄 알고 통과시켰다, 이렇게 만약에 결론을 내리고 싶다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법의 자구의 해석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한마디로 국회의원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던 겁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강하게 화를 내면서 거부권을 시사하니까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대통령이 잠시 이 화를 가라앉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을 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설득과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강제성이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청와대와 대통령을 속이고 싶은 것입니까? 전 국민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한 달 전인 5월 1일 국회에서 운영위 소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고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당분간 보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보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 소위에서 보류되어 있던 이 내용이 왜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지난 금요일 새벽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된 것일까요? 누가 관뚜껑에 들어가 있던 국회법 개정안을 끄집어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걸까요?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꿍꿍이가 있을까요? 이 과정에 대해서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걸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아까 제가 입법처장이라 했는데 입법차장인데요. 이 사람은 입법부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즉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는 것이 미국에서 유형 판결도 났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반대하다. 그 회의록에 보면 나중에 지금은 추세가 반반이다라면서 썩 물렀습니다. 이제 이 몇몇 의원이,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유연 소지가 있으니까 더 논의를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들어간 거예요. 자, 국회의 입법차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법을 만들 때 그 부분이 유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회의 전문위원으로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국회에는 직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도 고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런 국회 고위직이 운영위 소위에서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이분은 국회의장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의장을 의식해서 그런 겁니까? 공무원은요, 말을 분명히 해야죠. 그 다음에 이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소위에서 여야당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해서 나중에 논의하자라고 남겨놨는데 왜 지난 금요일 며칠입니까? 5월 29일 새벽에 되살아나서 갔을까요? 자, 야당이, 저는 세월호 시행령 문제를 지난 5월 마지막 주부터 들고 나올 때, 즉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들고 나오다가 그 다음에 세월호 시행령 문제를 들고 나왔죠. 저는 이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저걸 들고 나왔을 때 국회에서 여당이 양보를 해서 처리한다면 저 세월호 시행령 그 안에서 조사 일과장을 현행 검사 출신에서 민간인으로 하자. 그것이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제야의 요구다. 이런 입장에서 저걸 들고 나왔다면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까? 저도 굉장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야가 합의해서 이 권고안을 만들어서 해양수산부, 행정부 보고 이 부분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권의 요구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건이니까 해양수산부는 이 시행령을 얼마 전에 발표했던 시행령을 또다시 개정해서 국회의 요구를 들어주기 바란다. 만약에 해양수산부가 안 나선다면 세월호 특별법, 즉 세월호 시행령의 위에 있는 특별법을 원포인트 개정해서 그 조항만 바꾸어서 법에 명시를 하겠다. 즉 법에 이 관련 피해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 조사를 이 공정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배제한다. 이런 조항을 좀 넣을 수도 있겠죠. 부칙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깨끗이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시행령 그 과장 자리 하나에 대해서 민간인이 한다는 것 때문에 느닷없이 5월 1일 날 논의하다가 관뚜껑 안에 집어넣었던 국회법 개정안을 느닷없이 들고 났다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주에
야당이 겉으로는 세월호 시행령을 이야기할 때 야당 지도부와 여당 지도부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자, 세월호 시행령 개정 문제를 들고 나올 거니까 실제로 물밑에서 언론에 나가지 않는 은밀한 논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리가 합의로 통과시키자, 이런 이면 논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면 논의가 없이요, 갑자기 국회법 개정안이 나와서 새벽에 통과된다, 그리고 강제성이 있는지 알았니 몰랐니?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몰랐다고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그것이 행정부나 대통령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후에 개헌 논의에 시발점이 되고 더 나아가서 황교안 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패 척결 수사나 박근혜 정권의 개혁 추동력을 좌절시킬 수 있고 국민들이 아, 대통령 이제 힘이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여당의 지도부가 몰랐다 말씀입니까? 저는 적어도 4, 5일 이상 이 문제들을, 자, 당신들이 세월호 시행령을 끄집어내면 우리는 물밑에서 언론에 전혀 안 나가도록 하고 세월호 시행령을 개정하는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국회법 개정안을 지금 운영위 소위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세월호 시행령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건 명분이죠, 국회법 개정안을 고치겠다. 자,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 정부가 아마 코너에 빠지고 몰리고 대통령도 힘이 쫙 빠질 거다. 그것까지 우리 하자라고. 저는 100% 공모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공모해서 낸 게 빤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권을 행사해서 쳐버려야 됩니다. 자, 언론이 지금 겁을 주고 있죠. 뭐라 겁을 줍니까? 이미 211명이 통과시켰는데 3분의 2가 넘지 않냐, 300명이라 봐도. 그런데 지금 국회 아마 한 280명대쯤 될 거예요. 그런데 제 의결을 만약에 거부권 행사로 하게 돼서 무기명 투표로 하면 야당이 다 투표하고, 야당이 한 130명 되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 중에서 야당이 지금 정의당까지 하면 135명쯤 되겠네요. 그럼 거기에서 여당 의원 중에서 한 65명만 동의해버리면 200명이 넘어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모험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황교안 청문회에서 과연 여당 의원들조차도 황교안 총리 내정자의 청문회 통과를 반대하고 표결에 반대할 수 있다. 대통령이 그런 무리수를 두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5일쯤 국회에서 행정부로 송부가 되면 받아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가십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그걸 받아서 한번 여야가 의회쿠데타로 다시 한번 못질을 했을 경우에 대통령은 당연히 새누리당을 탈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당이 대통령이 탈당하고, 그럼 여당이 아니죠. 두 개로 분열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되면 서로가 공멸하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 승부수를 던진다면 그런 과정까지도 감안을 하면서 한번 해보려면 해보자, 이런 어떤 입장을 가졌다고 봅니다.